과학기술자들이 비전공자를 만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과학자라고 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다고 세부 전공을 말하자니 너무 지엽적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가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 한 번쯤은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비전공자들에게 자신의 연구주제를 설명할 때요, 오레오 법칙을 적용하면 보다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석사과정 연구주제인 파킨슨 질환의 인비트로 모델에서 스타우스포린의 역할을 비전공자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전공자가 이 주제를 봤을 때 제 연구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인데요. 그럼 여기에 오레오 법칙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레오 법칙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역시 독자겠죠. 독자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상이 비전공자라면요, 성인이더라도요, 청소년 정도의 과학적 지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독자를 설정했다면 그 다음에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파킨슨 질환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정하겠습니다. 목적을 정함으로써 글의 형태는 설명으로 정해집니다. 최종 목표는 독자에게 파킨슨 질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했다면 비로소 오레오 규칙을 적용한 글을 써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레오 규칙에 맞춰 각각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문장을 넣어 흐름을 만들어냈으면 일단은 각 문장을 서두에 넣어 4개의 문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문단의 뒤에 나머지 문장들을 붙여나갑니다. 먼저 오레오의 O, 의견 부분입니다. 다음은 오레오의 R, 이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레오의 E, 근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레오의 O, 의견 반복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오레오 법칙을 이용 시 지켜야 할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각 단락은 앞서 오레오 규칙을 적용했던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문장은 중심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중심 문장을 앞에 놓고 단락을 완성하면요, 단락 안에서 내가 써야 할 내용을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단락이 완성될 때까지는요, 고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문장 다음에 나올 두 문장은 반드시 첫 문장이 말한 말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문장의 내용이 뒷문장에 녹아들게 써야만 첫 문장을 지워도 자연스러운 단락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명할 대상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을 두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시로 든 글에서는 파킨슨 병을 설명하기 위해 단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보다 더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 병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낯선 것을 소개할 때는 친숙한 것을 예로 들어서 그것과 같은 점이나 다른 점을 제시하면서 비교하는 방식이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독자들은 지루해합니다. 대중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는 간결하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링크를 걸어주시거나 참고한 논문이나 서적을 명시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글쓰기의 기본은 먼저 쓰고 나중에 고친다입니다. 앞에 내용을 넣어서 글을 쓰고 과학 논픽션 글에서 지켜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글을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 논픽션은요, 기본적으로 명확성, 일관성, 간결성,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명확성은요, 과학적 사실은 정확한지, 대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에서는요, 주어와 서술어의 일치 여부 또는 용어의 중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결성은요, 사용 가능한 단문인지, 수식어가 수식받을 대상 앞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며, 객관성은요,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았는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운명론적인 목적론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신이 쓴 글, 이제 앞에 말한 상황까지 다 체크하셨다면요, 가장 마지막으로 혹시나 편향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불임보다는 난임으로, 미혼보다는 비혼으로, 지능 박약이 아니라 발달 장애로, 동성애자가 아니라 성적 소수자로 고쳐 부르는 것이 좋은데요. 이 밖에도 최근에 바뀐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것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번 학습의 핵심을 말하자면요, 한 단락은 일단 기본 문장으로 시작해서 새 문장으로 쓴다, 글은 먼저 쓰고 나중에 고친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 학습에서 살펴본 오레오 법칙 활용 방법과 유의점을 잘 숙지하셔서 효과적이고 완성도 있는 연구 성과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